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서상민 정치평론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치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대테러 방지법, 이것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상민 박사. 네. 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에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이 법안을 두고 야당이 이런 식으로 자꾸 연기를 시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집권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겨냥해서 마치 경쟁하듯이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선거를 의식한 네네. 그런 정책 행동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예. 지금 테러 방지법과 관련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슈 내지는 대안, 이것들이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단순히 그 형식, 행위 이 자체로만 지금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김형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우리 수 박사님께서, 서상민 박사님께서 이게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아마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 오셔서 발언할 때마다 노동법이라든지 또 서비스 산업법이라든지 대테러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보다 나은 법으로 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법을 줬으니까 이것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라는 형태를 통해서라도 이 대테러 방지법이 무슨 문제가 있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안보가 우선하죠. 그러나 개인 안보도 중요하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것이 지니고 있는 독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 프라이어 액트라고 애국법이 있었죠. 그러나 그게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서 개인 감청 때문에 폐기되었다 다시 이제 미국 자유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테러 업무 자체가 꼭 국정원에 다 준 건 아니다. 뭐 CIA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끝까지 안 한다는 측면보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테러 방지법은 새누리당 의원 여러 명이 뭐 사이버 테러 방지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법안으로 제출했고 또 그동안 상임위라든지 여러 자리를 통해서 토론이 있어 왔는데 이게 뭐 막판에 의장 직권 상정을 거부한다는 이름으로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아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니까는 대테러 방지법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보다는 이것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정치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이 형국을 아까 서상민 박사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중에도 이 여당 야당의 입장에 어느 대목이 갈리는지는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기에 담겨 있는 국정원의 국민 인권 침해 요소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병호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보위에 오래 있었고 이 문제를 오래 다뤘습니다. 이 문 의원도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태스크포스 맞아 대테러의 지휘 기구를 국정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새누리안이 이 경우에 그동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권력을 오남용하면서 개입한 그 사례 때문에
국민적으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니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그러면 이게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도. 네. 다만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보완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1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이 주제를 갖고 토론할 때 똑같았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이제 와서 의장은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두 분 평론가께 여쭙고 싶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나 네. 또 청와대나 예. 또 여당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 듭니다. 네. 생각 들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뭐 정보위 얘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적으로는 좀 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주의 자체의 정의가 좀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현재 19대 국회가 국민에게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예. 자기 입장만 끝까지 고수하다가 끝냈다라는 측면에서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그 민주주의가 보다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답을 찾아서 제시하는 도 적절한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미 북한의 핵실험도 이미 있었고 미사일 실험도 있었고 또 어제는 대국에 있는 외교관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민의회 전당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다음에 이익관계를 쓰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법이 얼마나 더 국민들한테 중요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안다고 그런다면은 이걸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또 미리 국민한테 안심과 안전을 좀 제공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10시간 15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시간을 기록하고 발언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까 저 자료 화면이 있던데요. 은수미 의원이 이렇게 그 발언한 이후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에 동료 의원들과 포옹을 한 장면, 격려를 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지금 필리버스터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말이죠. 혹시나 이게 저 기록 경신 경쟁으로 가는 건 아닌가. 지금 저 장면 보시면 물론 여성 의원이 10시간 18분 동안 서서 발언을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동료 의원들이 격려해 주는 건 좋은데 근데 저런 식이 막상 이제 지금 공천을 막 앞두고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선명성이나 이 자기 브랜드를 관리해야 될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이게 혹시나 이게 무슨 경쟁처럼 이렇게 치닫게 되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이걸 기우라고 제가 그냥 말씀해 주시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의 느낌이 들어서 참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현재 어떤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 대테러 방지법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 동의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이면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데 마치 기록 경신 대처럼 보여진다든지 또 내려왔을 때 너무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동료 의원이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은 저는 그다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눈에도.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김강진 의원조차도 발이 아팠다든지 뭘 먹었다든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내용보다는 그런 것들만 보도하는 보도 태도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과연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는 데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마치 형식적인 측면으로 간 것 같은 글쎄 말입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네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국회의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국익을 우선한다,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자신의 선거에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당리당략에 이용한다거나 한다고 그런다면은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애초에 자격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판명됐을 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 나오다가 뽑지 말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없잖아요. 존재하거든요.
대테러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안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자기 당의 입장과 자기 당의 대안들을 나열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그 중재안을 냈습니다. 국회의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뭐 정보위원회가 이제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는 기구니까요.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국정원의 권력 남용 우려를 원천적으로 좀 견제하는 장치를 두자 뭐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검토해 볼 만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 이거 원래 우리 당이 하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서상민 박사. 제가 여야의 이제 이 법과 관련된 견해 차이를 쭉 살펴봤더니 그렇게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협상을 하면은 이 이전에 벌써 합의가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끌어온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고요. 이번에 제시한 국민의당의 문병현 의원의 안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고 또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에 맞게 또 중도적 입장 내지는 뭐 균형을 맞춘다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 제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도 무조건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적절한 수준의 중재안이었다. 예.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다 양당에서 뭐 의미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속내를 다 들여다 보면 이게 과연 법안을 개정하는 것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깊이 들어가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대 국회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인이 돼서 누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과연 뭐 현재의 정당이 그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뭐 좋은 법안이다 20대 그 전에도 사실 정보위원회 하자는 얘기는 옛날부터 사실 알다시피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그 실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이게 알겠습니다.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데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부정적이지가 않아서 또 이제 이 상황을 답답하게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이 있구나. 이렇게 국민의당이 이 상황 속에서 일종의 전 존재감 같은 거를 드러내는 계기는 됐던 것 같고요. 또 이 중재안이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타협을 이끌어내는 돌파구가 된다면 뭐 그렇다면은 그건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여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이어갈 수 없다고 법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3월 10일까지 이걸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원내 지도부는 26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항정지어진 어떤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26일 날 그 획정안 본회의 때까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왜 우리가 반대했는가를 이 계기를 통해서 설명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26일 날 되면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저 그 시점에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국회 재개로 갈 것이다. 또는 이미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역 컷오프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만 몰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당이 제안하는 안도 있고 또 서로가 맞춰가는 안도 있기 때문에 26일 이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26일 날 마무리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봤자 한 이틀 남은 건데요. 그 사이에 이 정치권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대상자가 오늘 통보됐습니다. 뭐 탈당자, 뭐 불출마자 빼놓고 10명의 그 중에는 문희상 의원, 유인태 의원 같은 이 다선 중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계류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는
예, 김영주 의원께서. 네, 뭐 이렇게 평가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평가를 평가한다는 게 정당의 네. 평가를 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의원들을 솎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대선 의원들의 포커싱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10명의 들고요. 명단을 보면 네. 일리 있다. 컷오프 시킬 만하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아니면 이거 왜 이런 사람들인가라고 느끼십니까?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차원의 팩트를 뭘 두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들이 다 컷오프 대상자죠. 법안을 뭐 냈습니까? 뭐 어떤 의정 활동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문희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좀 건강상의 문제로 좀 의정 활동이 좀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고, 네. 유인태 의원님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 어떤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뭐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고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난번 뭐 비례대표야 뭐 한 번 하는 거니까 네네. 조금 더 이제 좀 이념적인 색태라든지 너무 친노색이 짙은 의원들 혹은 그 중에서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윤곽을 잡아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뭐 기준을 가지고 해서 수긍할 만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현재 뭐 내용을 갖고 수긍할 만하다 안 하다라기 참보다는 홍창선 위원장이나 공천위원장? 예. 그다음에 공심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비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새누리당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공심위원들이 어떤 색깔에 치우치거나 계파에 치우쳐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보고 아니, 있습니다. 지금 이 컷오프는 컷오프를 심의한 다른 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구에서 조은 위원장이 네. 이 자격심사위원회입니까? 그걸 해서 딱 20명 정리해서 밀봉해 놓고서 지금 공천심사위원회로 넘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의 홍찬선 위원장이나 지금의 공심위원들이 아닌 다른 예. 사람들이 한 거 아닌가요? 뭐 그리고 당시에는 혁신위의 혁신위에서 기준으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어쨌든 그러나 뭐 그 절차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걸 뭐 이렇게 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 실제로 뭐 이렇게 조작을 하지는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절차는 네. 절차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10명의 명단을 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이 기준이 뭐였지? 뭐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러냈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명단만 이렇게 뭐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명단만 나왔었을 때 이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지지자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일차적인 감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호남에서의 컷오프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네. 지금 한 명도 포함이 안 됐죠? 네, 예,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호남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 현역 교체에 대한 또 더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 비토권이 너무 강한데 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컷오프 명단을 짰는지 그게 더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서상희 박사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이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호남 민심을 어느 쪽이 또 껴안는가가 굉장한 승부처인데 네. 그리고 또 국민의당 쪽으로 간 의원들 중에는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다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한 명도 컷오프 시키지 않고 이대로 가겠다고 하면 이거는 선거를 포기한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호남 민심을 그런 방식으로 읽었다고 봐야 됩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김성주 의원이 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네네.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동연 전 장관을 이기고 있다거나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제 교체 대상이 되는 분들이 국민의당으로 갔을 수도 있고 현재의 이 지표가 나타나는 것은
뭐 교체율이 호남이 50% 가까울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역 선호도는 또 따로 아하, 존재하고 예.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 지표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10명은 어쨌든 현역 의원 10명은 공천 못 주겠다고 원천 배제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중에 뭐 유인태 백군계 위원은 수용하겠다. 김현 전정희 위원은 이의 신청하겠다. 나머지 6명에 대응을 일단 그 입장 표명을 즉각 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탈당자가 나올까요? 저는 나 승복 못 하겠다. 네. 내가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심판받겠다. 네. 뭐 이러고 탈당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비례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뭐 전정희 의원 익산에 네. 전정희 의원 정도는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는 굳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송호창 의원도 그럴 수 네, 있죠. 송호창 의원도 뭐 의왕에서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송호창 의원은 더군다나 뭐 안철수 대표하고 훨씬 예. 더 가까운 사이니까 예.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탈당 가능성이 있겠는데 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탈당하기에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 그러면은 국민의당을 깃발을 들었을 때 만약에 국민의당에 애초에 갈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나가서 창당 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거기다 공을 쌓고 하면서 출마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탈당하고 다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그건 있을 참 수는 없는 그러네요. 거죠. 그 송호창 의원을 아까 질문 드렸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 그 다음으로 언론이 주목했던 사람이 송호창 그렇죠. 의원 아닙니까? 근데 송호창 의원이 하루인가 이틀 고민하고 나서 당 잔류를 공식 선언했고 통합을 해서는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천 배제됐다고 이번에 다시 탈당해서 간다 그러면 정말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쉽지는 않겠죠. 음.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예. 탈당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지금의 컷오프는 1차 컷오프고 네, 또 있겠죠. 뭐 다선 네. 의원들 중에 5선, 3선 의원 중에 50%막 이렇게 막 지금 나온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컷오프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이 경선 50% 과정에서 안에서. 나 부당하게 피해당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나 뭐 그 경우에도 대규모 탈당 사태는 없을 거다. 대규모 탈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네,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문제는 이 김종인 대표가 친노 패권의 색을 없애기 위해서 친노 세력들을 대규모로 내보내지 않는 한 네. 대규모 탈당 사태는 없을 것이다. 참, 저 친노 비노로 구별하는 게 별 의미가 있습니까? 이 10명을. 이제 부분적으로는 예컨대 이제 뭐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색깔이 좀 강한 친노다 정도 뭐 네. 그런 정도이겠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친노 비노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이 전략적으로 친노를 일부 정리했다 뭐 이렇게도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예. 컷오프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